안녕하세요. 제주코딩 베이스캠프의 이우준입니다. 클라우드9에서 장고를 세팅하는 방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로켓 모양까지 우리가 봤었죠. 이 로켓 모양 보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모든 코드들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표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표는 유튜브에 저희 채널 가시면요. 여기에 영상 올려놨어요. 이 첫 번째 영상 밑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거든요. 네, 단축 URL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밑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AWS amazon.com에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그인을 하셔야 되죠. 전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했고요. 클라우드9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접속을 한번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9 여기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인바이러먼트로 오시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하나 삭제했었죠.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요. 혼자서 이 문서를 보시면서 위에서부터 쭉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명령어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로켓 모양까지 보고 난 다음에 따라 하시면 돼요. 저는 오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장고는요, 하나의 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하나 있으면 이 위에는 메뉴들 있죠. 메뉴를 누를 때마다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 메뉴 하나하나를 다른 앱으로 만드셔서 최종 앱을 하나 조립하는 식으로 개발을 많이 합니다. 물론 통합할 수도 있어요. 뭐 두 개의 앱을 하나의 앱으로 만든다든지. 이 앱이 휴대폰의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모듈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개발을 하면 복잡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하나의 앱만 작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이거를 왼쪽에,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에다 놓고 이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닫아 놓고요. 자, ls 치시고 cd 마이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ls, 자, 여기서 가상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소스 vmv에 bin에 activate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 가상 환경 속으로 지금 들어온 거죠. 이렇게 가상 환경 속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줄부터 치시면 돼요. 우리는 메인이라는 앱을 만들 겁니다. python manage.py 스타트 앱 메인, 이거 개행한 거 아니에요? 한 줄로 치셔야 됩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요, 자, 메인이라는 앱 하나를 만든 거고요. 그럼 폴더가 하나 더 생성이 됐을 거예요. 마이 사이트 안에 여기 지금 메인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죠. 자, 이렇게 메인이라는 앱이 등록이 되셨으면 settings.py에서 이 메인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요, 여기 인스톨드 앱에다가 메인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쓰고 이걸 나중에 하시면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자, 저장했고요. 자, 여기 URL 설계라고 나오죠. URL을 어떻게 설계하실지 먼저 구상을 하셔야 돼요. 자, 홈 화면, about 화면, 프로덕트 화면, 컨택 화면이라고 제가 하는데요. 이 화면들이 이 URL로 접속했을 때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여기로 접속했을 때 어느 모듈로 접속할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기 뒤에다가 컨트롤 V에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about product contact. 자, 이 모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urs.py 가서요, 요건 닫고요. 주석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 지울게요. 주석은 지우고요. 이 화면에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엔터 치시고 넣으시고, 자, 기본 URL로 접속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URL로 접속했을 때요, 만약에 여러분들 구매하신 URL이 www.iojun.com이다 그러면 iojun.com으로 접속했을 때입니다. 얘는 iojun.com에 슬러시하고 about, 얘는 iojun.com에 슬러시하고 product예요. 자, 거기로 접속했을 때 어느 모듈로 연결시켜 줄 거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덱스에다 연결시켜 줄 겁니다. 인덱스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Alt, Shift, 화살표 아래 키를 누르면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요. 이렇게 두 개를 더 붙여넣어 주시고요. about, 여기는 contact, 여기는 product, 이거 올리도록 할게요. Alt 누르고 화살표 위키 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index about product contact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이 URL도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죠? 그거 다 입력하도록 할게요. about URL로 들어왔을 때, product URL로 들어왔을 때, contact URL로 들어왔을 때 이 모듈로 연결시켜주라 라는 의미고요. 여기다가 from main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views.py 파일에서 index about product
컨택이랑 연결시켜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인한 폴더 안에 views.py 파일 안에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폴더 들어가셔서요. 메인 폴더 안에 views.py 클릭해 보시면 여기는 지금 작성이 안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닫아주고요. 주석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했고요. 이 밑에는 요거 하시면 됩니다. 자, define index 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패스 해서 4개 만들어 주세요. 여기 있는 거 있지만 복사 붙여넣기해서 하지 마시고 타이핑 다 쳐주세요. 그래야 익숙해 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내릴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about, 여기다가 product, 여기다가 contact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리퀘스트 값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get으로 보냈거나 post로 보냈거나 어떤 데이터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요. 그냥 일반 요청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요청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린트 해보실 수도 있죠. 이 리퀘스트를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그 데이터를 처리해 주겠다 라고 하는 로직도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고요. 조금 이따가 좀 해볼게요. 자, 지금은 단순하게 리턴을 바로 할 겁니다. 이거는 지워주고요. 컨트롤 D 눌렀습니다. 렌더 한 다음에 리퀘스트와 함께 index.html을 연결시켜 주겠다. 이 렌더는 뭐냐면 index.html에 이제 파이썬 문법이 들어가요. 그런데 파이썬 문법은 HTML 안에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받은 HTML 파일에는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사용자가 받은 HTML 파일에서는 그걸 읽는 애가 브라우저인데 브라우저가 그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파이썬 문법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이썬 문법을 전부 다 해석해서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리턴 시켜줍니다. 조금 이따가 템플릿 태그라는 것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단순하게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게 반복이 되니까요. 여기다가 붙여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about, 여기는 product, 여기는 contact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요. 이 urls.py도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index.html, about.html, product.html, 이 HTML 파일들은요. 여기 안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 메인이라는 폴더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new folder, 그리고 template라는 폴더를 만드셔야 돼요. 자, 이거 스펠링 틀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 S자 확인해 주세요. template입니다. 여기 안에다가 new file, index.html. 자, 컨트롤 C, V, V, V 해서 3개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 바꾸는 거는 F2거든요. about, 그리고 누르시고 F2, product, 누르시고 F2, contact. 자, 그런데 혹시 터미널 명령어가 익숙하신 분들은요, 이 터미널에서 명령어 입력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안에다가 헤딩 1, 탭 눌러주시고 about, 자, 이거를 다 복사해서 저장 한 번씩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V, contact, 컨트롤 S, 컨트롤 V, 여기는 인덱스, 컨트롤 S, 프로덕트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V, 여기는 프로덕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요. 4개 다 저장했으니까 4개 다 닫겠습니다. 둘, 셋, 넷. 4개 다 닫았고요. 얘는 접어주시고요.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python manage.py run server 808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터치해서 하나씩 만드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한번 칠게요. 자, 요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덱스 슬러시하고 about 하면 about이 없군요. 자, 슬러시하고 프로덕트 이렇게 해볼게요. 전부 다 지금 없다고 나오죠? 뭐가 잘못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퀘스트가 없군요. 자,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리프레시 하면요. 자, 컨트롤 C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서버를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위키 누르면 전에 쳤던 명령어 쓸 수 있어요. 프로덕트. 자, 하나 오타가 났네요. about 한번 클릭해보면 about은 되죠. 그리고 contact 하면 contact도 되죠. 프로덕트에서 오타가 났군요. 프로덕트. 네, 그리고 프로덕트. 네, 여기는 됐고요. 여기만 오타가 났네요.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프로덕트 이렇게 해주시면 프로덕트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에서는 과제를 냈었는데요. A URL, B URL, C URL을 설계하는 거였어요. 이거 영상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스텝은 이렇게 됩니다. urls.py 수정하는 거, views.py 수정하는 거, 템플릿 안에 해당 HTML 파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urls.py 먼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C 한 다음에 V, V, V. 여기는 Alt, 컨트롤, 화살표 아래키 누르면 전체 다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ABC 중에 하나죠? 여기도 ABC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는 B, C, 여기는 B, C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꼭 이거와 통일될 필요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통일을 해주는데요. AA, BB, CC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AA, BB, CC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views.py에서 AA, BB, CC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AA, 여기다가 BB, 여기다가 CC. 그 다음에 이거와 또 이 파일이 통일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AAA, BBB, CCC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S 누르고요. 역시나 여기서 파일 생성해 볼 건데요. 이번엔 여기서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이건 닫고요.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마이 사이트가 아니라 cd 메인이라는 폴더 들어가셔서 메인 안에 cd 템플릿이라는 폴더를 들어갈 건데요. 템플하고 치시고 탭 누르시면 템플릿 완성이 되죠.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자,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터치 중괄호 하고요. AA, BB, CC 여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html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AA, BB, CC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편리하게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클리어 한번 할게요. 이거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른 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델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엔터 누르면 삭제가 됐죠. 자, 클리어 한번 해주고요. 터치 aa.html, bb.html, cc.html 이렇게 하셔도 한 번에 생성이 돼요. 자, 한 번에 생성이 됐죠. 두 가지 중에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AA, BBB, CCC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거 세 개씩으로 다 바꿀게요. 자, 세 개씩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A, BBB, CCC 한 다음에 저장 다 했습니다. 컨트롤 S 다 눌렀고요. 저장을 다 했기 때문에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다시 구동시켜야 되죠. 클리어 한 다음에 자, cd 마이 사이트로 다시 가신 다음에 여기서 python main.py run server 8080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서버가 떴고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다가 /a 했을 경우에는 a를 해야 되죠. 자, a 페이지가 떴고요. b를 했을 경우에는 bb가 떴고요. 여기 bb가 떴죠. c를 했을 때는 cc가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서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여기서 출력해 보는 걸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타이핑 치지 않을게요. 자,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어디다가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인덱스에서 사용할 거라서 여기다가 넣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의 순회 가능한 JSON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이 템플릿 안에서, 그러니까 HTML 파일 안에서 파이썬 문법을 사용해서 얘를 순회를 돌면서 출력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저장한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로 뽑아낼 때는 이 뒤에 컴마를 찍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보통은 묶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하나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컨텍스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갖고 밖으로 뽑아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컨텍스트를 여기다 넣는 거죠. 자, 그럼 index.html에서 어떻게 코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직 index.html은 뭔가가 돼 있잖아요. 자, 그대로 접속해 볼게요. 그냥 인덱스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직 서버는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폴더 눌러주시고 index.html. 자, 여기서 템플릿 태그라는 것을 사용할 텐데요. 파이썬 문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건 구문이고요. 구문은 이제 for문이나 if문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이 중괄호 두 개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for i in range 뭐 이런 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변수를 notice data라고 입력을 했죠. 그래서 notice data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순회를 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TML은 공백을 병합하잖아요. 그래서 and for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and for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i, 그리고 우리가 이 views.py에서 넣었었던 i의 title, content, date 요거를 세 개 더 넣어 볼게요. title, alt, shift, 화살표 아래키 한 다음에 여기는 컨텐츠, 여기는 dat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실행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예쁘게 다듬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냥 일반 텍스트로 쭉 이어붙인 것 뿐이에요. 얘를요,
이렇게 들여쓰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파이썬처럼요. end4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테이블, 그리고 얘네가 순회를 돌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하나의 테이블 로우로 잡히는 거고, 이 테이블 로우를 밑으로 빼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테이블 데이터로 잡히면 되겠죠. 자, td. 그래서 컨트롤 X 한 다음에 위에다가 올리고요. td. 그 다음에 이것도 컨트롤 X에서 위에다가 올리고요. td. 다시 이걸 컨트롤 X에서 위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회를 도는 애들은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테이블 로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프레시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꺽쇠가 왜 나왔을까요? 볼까요? 자, 여기 꺽쇠가 하나 붙었기 때문이네요. 요거 지워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리프레시를 해보면 없어졌죠? 자, 컨트롤 U를 눌렀을 때 여기는 이제 포문이 없고 사용자가 받는 거는 이렇게 렌더링 된 HTML 파일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해준다고요? views.py에 렌더, 얘가 해줍니다. 얘가 여기 안에는 파이썬 구문을 다 돌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를 해봤죠. 뭐 판다스를 막 임포트 해갖고 웹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뿌려주는 거, 이런 것도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핵심이고 이거는 부가적인 거니까 이건 안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업에서 했던 거니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긴 할게요.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여기 지금 판다스가 안 깔려 있어요. 판다스가 뭐냐면 데이터 분석하는 모듈이거든요. 이런 파이썬의 여러 모듈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pip install pandas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웹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올 때 필요한 모듈이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pip install lxml. 저희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views.py에서 이번에는 about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냐면 대한민국 인구 위키라고 검색해 주시면 여기 있는 데이터 요거 가지고 올 거거든요. 요거요. 요런 거 가져와서 뭐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콜랩에서 먼저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코드를 장고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이쪽에다 놓고요. import pandas. 여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콜랩에는 깔려 있습니다. 이 판다스에는 여러 가지 리드할 수 있는 모듈이 있는데요. 자, 밑으로 일단 내려볼게요. 임포트 되는 중이죠.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 한번 봅시다. 요거 가져올 예정이거든요. 일단 리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드. 자, 그러면 리드 CSV, 뭐 리드 엑셀, 리드 JSON, 리드 HTML 이런 데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리드 HTML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게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데이터 URL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 찍어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X 잠시 하고요. 데이터의 0번째, 데이터의 1번째, 데이터의 2번째, 데이터의 3번째, 데이터의 4번째, 이렇게 4번째의 데이터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거든요. 굉장히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죠. 물론 이제 리퀘스트 사용하셔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는데요. 판다스로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이런 테이블형 데이터들은 이걸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대로 복사해서 4번째 있다는 걸 알아냈으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4번째 있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모듈은 깔았으니까 여기다가 import pandas as pd. 자, 밑에다가 여기는 pd라고 쓸게요. 데이터 가지고 왔고 데이터 가지고 온 것을 컨텍스트에 담아준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고요. 데이터의 4번째 거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population 데이터라고 할게요. 자, 저장하고요. 그러면 population 데이터로 순회를 돌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about에서 붙여넣기 할게요. 자, about 파일로 가서요. 여기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가 population 데이터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요. 이거는 테이블 데이터를 그냥 i만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python main.py run server 8080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 열려진 페이지가 있으니까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슬러시 about 이라고 해주시면 데이터가 안 들어왔네요. 컨트롤 U 한번 눌러볼까요? 테이블이 비어있군요. 여기에 데이터를 안 넣어줬네요. 그죠? 컨텍스트가 여기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넣어주시고요. 컨트롤 S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순회를 돌아야 되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은 좀 순회 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판다스를 안 해보신 분도 여기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트로 변환해 갖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닫고요. 미리 좀 짜둔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 이 부분을 하고 있죠. 요거 values의 toList 요거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리스트의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달하시고 컨트롤 S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리프레시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에 게 연도고요. 그 다음에 위키백과에서 봤었던 추계 인구, 출생자 수 이런 게 이제 순서대로 나온 거죠. 이걸 테이블로 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4개만 뿌려볼게요. 자, 어바웃에 들어가셔서 4개만 컨트롤 C, 엔터, V 이렇게 4개를 할게요. 그리고 .0, .1, .2, .3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요. 다시 리프레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쁘게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시면 에러가 나죠. 아예 0번째 이런 거요. 이 문법은 점으로 찍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접근하실 때요. 자, 저장하고요. 자, 그리고 진도 더 빼기 전에 이 템플릿 태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참고 템플릿 태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더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것만 여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하셨던 폼은 뭐 필터도 가능하고요. if문도 가능합니다. 이런 오퍼레이트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in, not in, is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include도 있고요. lorem도 있어요. 쓸모없는 텍스트들을 출력하실 때 유용하겠죠? 자, 요거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문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뿌려볼게요. 자, 웰컴은 닫아주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줘야 되겠죠. 근데 설계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2개는 닫겠습니다. 이렇게 이 views.py에 이렇게 타이틀, 컨텐츠, 데이트 이런 것들을 어떤 항목들을 넣을 것이냐, 어떤 타입으로 이것들을 미리 설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계가 다 되셨다라고 한다면 models.py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여기서 클래스 notice라는 것을 만들 건데 상속을 models의 모델을 받겠다 라고 해주시고요. 요걸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어바웃은 닫아주고요. 요거 3개, 요거 3개를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얘는 필요가 없고요. 타이틀은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리고 컨텐츠는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리고 데이트는 어떻게 설계할 거냐 라는 것을 여기다가 설정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여기 들어가시면 나와 있거든요. 장고 모델스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크게 볼게요. 자, 어떤 타입을 설정할지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 타입이 문자의 필드다. 자, 여기 메모장에다가 적어 넣을게요. 문자의 필드다, 또는 데이트 필드나 데이타임 필드다. 데이타임 필드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파일이다, 이메일이다, 이미지다, 플로트다, 제이슨이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러그는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에서 쓰시는 해시태그 있죠? 그걸 얘기합니다. 텍스트 필드, 이거를 컨텐츠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얘는 닫을게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해놓은 다음에 이 앞에 동일하게 모델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가로, 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문자열은 얘한테 주고요. 텍스트 필드는 얘한테 주고요. 데이타임 필드는 얘한테 줄게요. 그리고 얘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여기 밑에 코드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죠? 클래스 노티스라고 되어 있는 요거요. 요걸 지금 적은 건데요. 이 밑에 건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DB에 반영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여기 마이그레이션스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기 이니시라고 되어 있죠. 이 이니시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마이그레이트를 했었던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이 init 파일을 생성한 거죠. 메모장 하나 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SQL 구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파이썬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질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질 수 있는 것은 SQL 구문이에요. 그러면 파이썬으로 SQL 구문을 생성한 다음에 이 SQL 구문이 DB를 만질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기법을 ORM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파이썬 문법만 알면 DB를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최적화를 위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ORM은 충분히
성숙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닫고요. 그럼 요거를 db를 만질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해주는 명령어가 python manage.py make migration. s를 안 붙였군요. 마지막에 s까지 붙여주세요. migrations. 이렇게 하면 지금 0001 이니셜이라고 생겼죠?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만질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지는 게 migrate라는 명령어예요. 일단 눌러볼게요. 여기 눌러보시면 우리가 작성한 필드 3개가 있고요. 우리가 작성하지 않은 필드도 있죠. 이 아이디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python manage.py migrate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이제 db를 반영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생성이 되었으면 어드민 페이지에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 우리가 어드민 페이지 들어가 볼 건데요. 어드민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여기 위에 코드 달아놨는데 요거 이렇게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생성한 노티스라는 것을 이제 어드민 페이지에서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자, 저장하고 이제 어드민 페이지 가실 건데 유저 이름과 비밀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python 띄고 main.py create super user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유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호준, 이메일은 이호준@gmail.com. 실제 메일이 아니에요. 패스워드는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치셔야 돼요. 저는 이호준 33 이호준 33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성이 됐죠? 자, 이제 홈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run server 8080 해주시면 자, 들어왔고요. 여기서 어드민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어드민이라고 치시면 돼요. 어드민. 여기 위에 어드민까지만 치시면 됩니다. 이거. 그럼 우리가 생성했었던 이호준 33 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사용하지 않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 유저 같은 것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여기서 막 삭제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노티스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드 노티스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작성한 거잖아요, 이거. 그죠? 좀 더 작게 해볼게요. 물론 이거 다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타이틀은 타이틀 1, 무미건조하게 컨텐츠 1, today now, save 3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2, 컨텐츠 2, today now, save 그 다음에 add notice, 타이틀에 타이틀 3, 컨텐츠 3, today now, save 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름이 그냥 노티스 오브젝트로만 나와 있죠. 왜냐면 얘네는 어떤 게 제목인지 몰라요. 이게 제목인지 이게 제목인지 이게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대표하는 문자리 어떤 문자리인지. 자, 그거를 어디서 설정할 수가 있냐면 modest.py에 여기서 define str 이제 매직 메서드죠. 던더 함수라고도 하고요. self 그러면 이걸 대표하는 문자리 return hello다. 그러면 전부 다 헬로우로 바뀌는 거예요. 저 게시물 이름들이요. 그게 아니고 난 여기에 타이틀이다. 그러면 셀프에 타이틀 이렇게 해주시면 저장하고요. 바로 반영됩니다. 자, 뒤로 들어가 볼까요? 반영됐죠? 자, 그러면 이 게시물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디서요? 이 페이지에서요. 우리 지금 사용 안 한 페이지가 컨택, 프로덕트 페이지가 있으니까 프로덕트에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불러오고 싶으면 어디를 조작해야 돼요? views.py에서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형식으로요. 컨텍스트 해갖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를 프로덕트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주고 여기를 프로덕트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프로덕트 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데이터가 지금 우리한테 없죠. 요거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냥 이건 어떻게 가지고 올 수가 있냐면 위에서 임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요거요. 요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걸 해준 다음에 이 노티스를 이제 가져올 거다. 노티스에 오브젝트 s가 붙어요. all 하면 모든 오브젝트를 다 가지고 오는데 그 모든 게시물이죠. 그걸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가져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데이터를 이제 로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 S 누르고요. 프로덕트에서 똑같이 저희 인덱스에서 했었던 요 코드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와서 컨트롤 V 하고 여기가 이제 데이시 되는 거죠. 데이터 views.py에서도 데이터라고 했나요? 데이터 맞죠? 자,
프로덕트에서도 데이터 타이틀, 컨텐츠, 데이트는 우리가 똑같이 쓴 거 맞죠? 자, 컨트롤 S 했고요. 여기 이제 프로덕트로 들어가 볼게요. 이걸로 들어가서 여기가 아니죠. 프로덕트 여기죠. 자,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잠고 세팅해보고 게시물까지 출력해보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